G7 정상회의에서 세계 초강대국들의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대한민국의 방역 성과에 대하여 극찬을 쏟아부었습니다. G7의 버금가는 국가 경제와 함께 대한민국이 크게 인정받은 것이 바로 국민들과 정부 부처 그리고 청와대가 이룩해낸 일명 K방역, 세계 최고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방역인데요. 이런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가 백신만큼이나 빠르게 보급해야 할 최고의 시스템이라 자부할 수 있으며 기나긴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누적되고 있는 피로감을 한 방에 날려줄 보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중에 헤리티지 재단이 있다면 그와 쌍벽을 이루는 미국 내 영향력이 가장 큰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로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31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코비드19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대응, 한국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의 공중보건 시스템은 몇 번의 팬데믹 여파를 겪으면서도 그 확산과 지속기간을 제한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이런 대처는 국제여행의 제한, 학교 휴교, 대중모임 중단, 그리고 공공장소의 폐쇄를 통해 관리되어 왔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 중에서 가장 큰 초점은 바로 모바일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테스트와 추적 및 검역 시스템이었다는 보고서는 이런 팬데믹 억제 접근 방식의 효과는 대중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대중들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위생 권장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사안들을 준수하여 주었기에 가능하였다 밝히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훌륭한 시스템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의 결합,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K방역의 비결이었다는 설명인 것이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폐쇄나 격리를 실행하지 않고도 팬데믹을 관리하여 가족과 기업들의 전염병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이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의 CNBC가 이전에 보도한 것처럼 한국의 수출이 3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보도한 부분으로 증명된 바 있죠. 다시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로 돌아가서 팬데믹 전반에 걸쳐 한국의 바이러스 퇴치 접근법의 이런 상대적 성공은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테스트에 있었는데 이를 위해 한국 보건당국은 민간 연구소와 일찍 만나 그들에게 테스트 키트 개발을 촉구하고 신속한 규제 승인을 제공했으며 그 후 워크스루 및 드라이브스루 클리닉을 설립하여 테스트를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었다는 부분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연락처 추적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당국은 의료 기록, 은행 정보, 휴대전화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CCTV 등 감염된 개인에 대한 다양한 개인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추적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이어갔고 항상 서구권에서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는 이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우리 당국이 접근한 방식도 보고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정보의 투명성과 개방성은 대중들의 동의와 신뢰에 달려 있었다면서 한국 당국은 2015년 메르스 경험을 통해 이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당시에는 대중들이 공포심 때문에 정보 공유를 보류했지만 그 결과 정보 공백으로 헛소문과 가짜 정보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한 한국은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은 전혀 다른 대응을 한 점에 주목을 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대중들에게 상황에 대한 최신 데이터와 감염 방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매일 2번의 언론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응 측면에서도 한국의 정책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업들과 가구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수단을 모색하였고 특히 한국의 접근 방식의 강점은 타격을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여 정부 재정이 소비 지출과 더 넓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기간을 정해두고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한정된 기간에 지출해야 하는 지원금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그 돈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도록 보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주목했는데요. 끝으로 보고서는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의 백신 접종이 다소 늦어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며 한국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 2월 28일이 되어서야 접종을 시작하여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하는데요. 동시에 2020년 여름 이후 관계자들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백신 수입량을 예약하는 대신 국제 백신 제조업체와 한국 제약회사 간에 현지 생산 계약 협상을 했다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이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대한민국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주목한 대한민국은 팬데믹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도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기사는 팬데믹이 한국의 생명공학 회사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면서 정부 당국의 빠른 결정으로 한국의 시젠과 같은 기업은 몇 주 만에 수백만 개의 테스트 키트를 생산하여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수출하였고 매출 12억 달러와 순이익 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기사는 다른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테스트 키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치료제와 백신도 생산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승에도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즉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음에도 빠른 대처와 효율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이를 기회로 전환시킨 한국 당국과 기업들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가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팬데믹 초반 당황했던 세계는 이제 차분하게 현 상황을 돌아보며 앞으로 닥칠 또 다른 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에 있고 그 중심의 표준 모델로서 그들은 대한민국을 참고하고 있는 것이죠. 허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주간 아사히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감염 대책이 지연되는 데에는 일본인들 고유의 습성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사실이나 리스크를 직시하지 않고 아니한 생각을 하는 습성이 있다는데요. 그들은 전시에는 신이 돕는다 라고 믿으며 청정에너지를 권장할 때 원전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팬데믹에 대해서도 그들은 마찬가지 습성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고투 캠페인이나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감염은 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존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습성이 일본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현실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는 이런 습성은 전쟁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일본의 약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의 헌신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일본 이야기를 전해드렸냐 하면 우리 또한 우리만의 국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 외신이 주목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국민성 중 하나로 묘사되는 부분은 바로 빨리빨리죠. 이는 이미 해외에서도 익히 알려진 부분인데요. 프랑스 공영 라디오 매체 RFI는 한국이 백신 예방 접종을 가속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우리의 국민성 빨리빨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RFI 특파원 니콜라스 로카는 한국은 백신 캠페인에서 빨리빨리라는 효과적인 문화에 충실했으며 이는 한국의 인상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했다 설명했는데요. 5월 말부터 한국인들은 이 빨리빨리를 백신 접종에도 완벽히 적용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몇 주 만에 백신 접종을 전체 인구의 8%에서 23%로 끌어올린 한국은 이제 아시아 대륙 내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굳이 일본의 국민성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비하하는 대표적 국가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빨리빨리와 일본의 현실 부정, 이 기묘한 국민성의 대조는 이 팬데믹 위기에서 극명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 뻔하디 뻔하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인정하는 우리의 국민성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기에 강한 민족이 아닐까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모두가 인정하는 어쩌면 그들은 흉내조차 내지 못할 금모으기 운동과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같은 일들은 당시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헌신과 단합을 통해 우리가 진정 위기에 강한 민족임을 증명해낸 좋은 예시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국민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집단 면역에 있어 방역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전 국민 백신 접종이죠. 질병관리청의 계획하에 백신 접종률에 있어서 벌써 우린 다른 국가들이 모두 깜짝 놀라는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연령대로 백신 예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나 스스로는 물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하나된 국민성으로 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더욱 가속시켜 외신들을 더욱 깜짝 놀래킬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미 전 세계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자랑스런 K 방역의 가치는 세계 1등 국민성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